시카고 갈비의 명가, 시카고 갈비하우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안전하고 탁월한 스쿨버스 회사,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곳, 퍼스트 스튜던트 제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금요일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023년 11월 전국 15개 주에서 발생한 로메인 상추 관련 이콜라이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중증 피해가 속출했으나 식품의약국이 해당 사태에 대해 공개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인디애나주의 9세 소년이 신장 기능을 상실해 생명을 위협받는 중태에 빠진 사례와 미주리주의 57세 여성이 장례식 식사 후 감염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FDA는 올해 2월 관련 조사를 종결하면서도 어떤 업체가 오염된 상추를 생산, 유통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국은 조사 당시 이미 해당 상추가 시중에서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공공에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됐었습니다. 이콜라이균은 심한 복통과 혈변, 탈수는 물론 장기 손상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 변종으로 세인루이스 카운티의 고등학생 3명에게서 처음 발견된 이후 지역 보건당국은 115건의 확진 및 의심 사례를 추적한 바 있습니다. 미국 아동들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아동의 자폐 진단율이 타인종 아동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8세 아동 31명 중 1명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0년 발표 당시 150명 가운데 1명이 자폐 진단을 받았던 것과 비교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수치이며 2020년 발표된 36명 가운데 1명이라는 통계와 비교해도 더욱 높아진 결과입니다. 전문가들은 자폐 진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 향상, 검사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범위의 확장 등을 지목했습니다. CDC는 다만 이번 연구는 미국의 14개 주 및 푸에르토리코 내 16개 대학과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40대 한인 치과 의사가 워싱턴 주립대 의대가 운영하는 하버뷰 메디컬 센터에서 척수 종양 수술을 받은 뒤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 상태에 빠져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습니다. 시애틀 지역 방송에 따르면 치과 의사인 41살의 론 고 씨는 지난달 21일 워싱턴 주정부에 의료 과실 및 설명 부족에 따른 손해배상 클레임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료 과실 클레임 청구 자료에 따르면 고 씨는 양성 척수 종양 제거 수술을 위해서 하버뷰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완전 회복 후 직장 복귀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술 후 일시적인 근력 저하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는 받았지만 영구적인 마비 가능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혀 없었다고 고 씨는 주장한 가운데 현재 병원에 입원해 힘겹게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500만 미국 영주권 프로그램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연방정부 효율부가
$500만 달러의 영주권을 판매하는 골드카드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16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팀원과 엔지니어들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시민권, 이민국 직원들과 함께 골드카드 발급에 필요한 웹사이트와 비자 신청 절차 등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머스크와 연방정부 효율부의 임무가 초기 과제였던 연방정부 비용 절감에서 수익 창출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전환 중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풀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기존의 투자 이민 제도를 없애고 $500만 달러의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처음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자가 취소됐다고 주장하는 유학생들과 졸업생들에 대해 법적 구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애틀란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조지아를 포함한 여러 주 출신의 국제 학생들로 비자 취소 조치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강제 추방을 막기 위한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많은 원고들이 교통 위반 기록은 있지만 범죄 기록은 없으며 이민 신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설령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연방정부는 학생의 이민 신분을 종료해 추방 대상으로 지정하기 전에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빅토리아 캘버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어제 열린 심리에서 해당 명령을 즉시 내리지는 않았지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구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캘버트 판사는 일정 수준의 임시 구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로서는 그 방향으로 기울어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와 조건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여객수 기준 가장 붐비는 공항의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가 발표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2024년 전 세계 여객수 기준 상위 공항 명단에 애틀란타의 하츠필드 잭슨 공항이 1위로 선정됐습니다. 이 공항은 지난 2024년 1억 800만 명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세계 1위를, 2위는 두바이 국제공항으로 중동의 대표적인 허브 공항이자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차점에 위치한 두바이 공항이 2위에 올랐습니다. 텍사스의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은 7% 이상 증가한 8,700만 명 이상을 기록하면서 3위를 유지했습니다. 주택 바우처를 받는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우처 수혜자들이 매물을 찾을 때 임대인들은 이들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세입자를 차별하고 있어 집을 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 바우처를 받는 세입자 차별 금지 법안이 발표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우징 권리센터가 지난해 2024년 54개 부동산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LA와 벤츄라 카운티 주택 임대인의 54%가 바우처 수혜자에게 차별을 가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45%는 바우처 수혜자의 입주 자체를 거부했고 55%는 덜 팔리는 주택을 추천하거나 불리한 임대 조건을 제시하는 등 수혜자를 차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세븐데이즈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